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엔 단단히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이번 주에는 계절이 사실상 겨울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겨울처럼 춥겠습니다. 밤사이에 북서쪽에서 강한 한기가 밀려와서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종일 찬바람은 불지만 하늘만큼은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쾌청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3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1도에서 13도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11도, 독도 1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서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오늘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겠고요. 하지만 초겨울 추위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텍이 실제 피부처럼 다양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전자 피부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밀고 당기는 물리적 자극과 온도 자극을 정확하게 감지해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 피부로 사이언스지에도 게재됐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은나노 전극과 이온 전도체를 붙인 고무 재질의 전자 피부를 밀고 뜯고 잡아당깁니다. 이 움직임은 전기 신호로 변환돼 정확하게 이미지로 전환됩니다. 강한 물리적 자극을 줘도 오류 없이 힘의 방향과 온도 변화 모두를 감지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두 개를 완전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어서 자극이 실제 사람 피부처럼 온도 자극인지 기계 자극인지 확실히 구분해낼 수 있었습니다. 전극과 전해질 이온 구조를 활용해 지금까지 개발된 전자 피부 중 실제 인간 피부와 가장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구조가 단순하고 자유자재로 늘리거나 변형해도 온도 감지에 오류가 없기 때문에 웨어러블 기기나 산업용 로봇의 피부로도 응용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질병이나 사고로 정상적인 피부 감지 기능을 잃어버린 환자들의 인공 생체 피부 복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람의 신경계하고 연결을 해서 사고로 이렇게 촉각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 분야 최고 권위지인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에서는 확진 환자가 1명 발생해 지역 누적 확진자 수가 112명으로 늘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에 사는 이 확진자는 111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21일 검사를 받고 22일 확진 판정을 받아 국가지정 격리 병상으로 이송됐습니다. 포항시는 A씨의 이동 동선을 확인하고 접촉자 등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지난 10일부터 열흘 동안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5,1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사 대상은 포항 지역 정신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노인 주간 보호시설 등 모두 119개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입니다. 정신요양병원은 자체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해 보건소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했으며 노인보호시설은 보건소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쿠팡 대구 물류센터에서 일한 뒤 숨진 고 장덕준 씨와 관련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쿠팡을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서비스연맹 대구 경북지역 본부는 쿠팡에 대한 고발장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쿠팡 대구 물류센터에서 일한 뒤 집에서 숨진 고 장덕준 씨에 대해 쿠팡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대책위가 주장하는 위법 행위는 4가지.
6개월 이상 야간 근무를 한 노동자에게 특수 건강검진을 해야 하지만 하지 않은 점,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야간 노동자들에게 당연히 해야 할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아 건강한 젊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쿠팡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까? 왜 지키지 않는 겁니까? 특정한 주에는 7일 연속 야간 노동을 해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점, 1년 이상 상시 근무한 노동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연차 휴가를 청원해서 아픈 몸을 돌볼 수 있었다면,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입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대책위가 택배 업무와 관계없는 포장 지원 업무를 담당한 고인의 죽음을 과로사로 몰고 가려는 그릇된 주장을 펼쳐왔다며 쿠팡은 노동 관련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용직 직원의 상시직 전환을 독려하고 일용직에 대한 보호 조치도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조사 과정을 통해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은 대책위가 제출한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쿠팡이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포항시가 지난해보다 4,236억 원 증가한 2조 4,329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일반 회계 2조 1,690억 원, 특별 회계는 2,639억 원으로 예산 규모가 4,236억 원 증가한 것은 지진 피해 구제 지원금 3,166억 원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세입이 급격히 줄고 있지만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며 부족 예산 약 800억 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의 9월과 10월 수출액이 각각 33억 달러와 36억 달러로 2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출액은 지난해 동월 대비 3.9%, 2.6% 증가한 것으로 무선 통신기기 부품과 광학기기, 반도체, 그리고 평판 디스플레이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무선 전화기, 열연 강판, 자동차 부품 등은 수요 위축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대중국 수출 호조에 따라 수출액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히고 비대면 수출 상담회,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봉화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의 근거가 됐던 수질검사에서 뒤늦게 오류가 발견돼 조업정지 처분이 번복될지 모른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환경부 감사 결과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분석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발견됐고 수질검사 업무를 3개월간 금지하는 업무정지 명령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석포제련소에서 나온 방류수를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검사한 건 지난 2018년 2월. 분석 과정에서 문제가 된 성분은 불소입니다. 배출 기준 3ppm의 10배 가까운 29.2ppm이 검출돼 조업 정지 처분이 내려졌는데 연구원이 당시 검사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오류가 있었다고 2년이 지난 시점에 관련 재판에서 고백한 겁니다. 사실조회수를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물어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다 보니까 발견되는 겁니다. 당시 검사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불소 검사 과정에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소 검출에 사용된 기기는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란 검사 장비로 성분 검사 전에 표본 시료로 검정 곡선을 미리 산출한 뒤 실제 검출 결과와 비교해서 수치를 확정합니다. 이 검정 곡선 산출은 사격하기 전에 0점을 맞추는 작업과 유사한 건데 검정 곡선과 검출 수치의 오차는 25%까지만 허용됩니다. 그런데 당시 오차는 500% 이상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규정상 검정 곡선을 다시 산출한 뒤 재검사를 진행해야 했지만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수질검사 업무를 앞으로 석 달간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환경시험기관이 업무 미숙으로 자격이 정지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환경시험기관 인증은 3년마다 갱신되는데 환경부는 내년 3월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능력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검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항시는 해양문화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시는 포항관광 2030 권역별 개발 및 활성화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 우선 국제적인 관광도시, 문화관광 관문도시 등 4가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볼거리의 명품화와 야간 관광 활성화, 흥미로운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10대 역점 관광 개발 사업을 정하고 단계별 추진 전략과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단독 신진우 판사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허가받은 보관량 5천여 톤의 4배에 이르는 2만 2천여 톤의 알루미늄 분진, 폐수 처리 찌꺼기 등을 포항에 있는 사업장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겨울처럼 춥겠습니다. 밤사이에 북서쪽에서 강한 한기가 밀려와서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종일 찬바람은 불지만 하늘만큼은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쾌청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3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1도에서 13도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11도, 독도 1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서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오늘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겠고요. 하지만 초겨울 추위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